네, 안녕하세요. 최재현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운세, 월운을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은 아직까지 신축년입니다. 신축년. 2월 4일 날 입춘 때 이제 이민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 신축년, 신축월은 내년 1월 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똑같은 강지가 복음으로 병립돼서 들어오죠. 엄청난 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운과 월운이 복음돼서 들어오는 경우, 또 대운과 세운이 복음돼서 들어오는 경우 엄청난 그 사건 사고들이 보통 일어납니다. 과연 올해는 어떤 사고들이 일어날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운에서도요, 맨 마지막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군대에 있을 때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군대 격언 중에서 말년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라. 떨어지는 낙엽에 맞아서 쓰러진다, 죽는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조심해야 되는 게 흉운의 마지막이에요. 특히 올해처럼 이렇게 신축년 같은 해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 안에 금이 숨겨져 있죠. 그래서 특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일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최고가 뭐겠습니까? 을목이겠죠. 을목일간. 또 지지에서는 미토 일지를 갖고 있는 분들, 미토를 갖고 있는 분들, 혹은 술토를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 전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축을 만나는 마지막. 우리가 보통 뭐 사주에서는 뭐 아홉수도 되게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아홉수보다 가장 위험한 게 사실 1월 달이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 맨 마지막에 나갈 때 항상 모든 것들이 심술을 부리고 나갑니다. 심술을. 예, 그래서 귀신도 아주 장난을 세게 치는 게 신축년의 신축월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우리 최고 일주. 예, 일단은 을목. 오늘은 그래서 을목을 먼저 가지고 시작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을목은 살이죠. 살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죽인다는 의미죠. 그래서 을목은 올해 한 해 엄청나게 힘든 한 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하이라이트가 바로 신축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축월. 그래서 신축월을 이제 올해 다 끝났으니까 방심할 때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살이 무서운 이유는 뭡니까? 내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예측할 수 있으면 이렇게 대비라도 하는데, 얘는 이렇게 쌍칼로 이 안에서 또 지장간에도 품고 있죠. 그러니까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을축일주, 또 이렇게 을미일주, 또 을술은 없죠. 그 다음에 을유일주들 다 이런 일주들은 올해가 어떻게 보면 최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을목을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해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주들, 특히 자기 사주 여기 천간에 병화도 없고 정화도 없다. 그러면 그냥 집에서 나오지 마세요. 그냥 집에서 어디 절에 들어가셔갖고 불공 드리면서 그냥 이 달이 지나가기를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것조차도 없다고 하면. 예. 근데 또 대운에서 이거를 뭐 꺼트려도 마찬가지겠죠. 무력화 시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신축월은 상당히 어렵고 무서운 해다. 을목한테는 더 그렇습니다. 을목이 특히 이제 하나밖에 없고, 자기가 이제 특히 이제 가을에 태어났다 하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을목일주들은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치지 마시고요. 진짜 위험한 거는 일단 다 피하셔야 돼. 그리고 무슨 투자를 하거나 뭐 멀리 여행을 가거나 이런 것들도 다 피하셔야 되고, 하다못해 자동차도 색깔에 맞춰서 자기 용신 색깔에 맞춰서 타셔야 됩니다. 자기 귀신 색깔 자동차는 아예 타지도 마세요. 택시는 색깔이 다 비슷한가요? 예. 차도 자기 색깔에 맞춰서 타면 사고가 나도 덜 다쳐요. 근데 색깔에 맞춰서 안 타면 사고가 나도 아주 크게 사고가 나고 더 많이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임상을 통해서 이미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증명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목 같은 경우, 간목 같은 경우에도 이름은 굉장히 근사하죠. 십성으로 보면 이제 정관이 들어온 건데, 정관이 들어오면 뭐 좋은 일이 좀 많이 생겨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파쇄예요, 파쇄. 그러니까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뭔가 이렇게 명예를 추구한다라는 거, 그리고 뭔가 무성한 기운이 있었을 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줘서 깔끔하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의미는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신금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전지가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다듬습니다. 주변을 싹둑싹둑싹둑 잘 다듬는데, 예를 들어서 간목이 무성하지 않는다고 하면, 무성하다는 이유는 뭡니까? 여름에 태어났다는 거죠. 봄, 여름에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면 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아니, 이미 낙엽 져갖고, 낙엽 뚝뚝 떨어지고 다 말라 삐뚤어져갖고 수기가 다 빠져나갔는데 거기다가 전지가위가 자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월별로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을목에 비하면 괜찮습니다. 어차피 간목은 축토 속에 뿌리를 내리기는 어려워요. 예. 뿌리 내리려면 여기서 신금, 축 속에 있는 신금이 싹둑싹둑 다 잘라버리겠죠. 그래서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목은 이제 월지별로 달라지겠지만, 일단 정관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두 개가 쌍칼로 들어간다는 거는 너무 지나치게 차단하고 구분하고 하다가 자기 집토끼마저도 다 잃을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을 이렇게 가려서 이렇게 구분하고 차단하고 분별하고 하지 말고 둥글게 둥글게 내가 많이 베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간목일간들은. 예. 그래서 신축월에 많이 베풀어야지, 안 그러면 인심 잃고 사람 잃고 돈도 잃는 그런 어떤 아픈 경험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화일간은 이제 우리가 뭐 말이 좋아서 이제 병신합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내가 갖고 싶은 어떤 욕망이 생기는 겁니다. 욕망이 생기는데, 그 욕망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이 신금이라는 간지 자체가 이제 합을 할 때 위제지합이라고 하죠. 우리 병신합을. 뭔가 갖고 싶은 대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판단착오를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그 병화는 보통 뭐라고 그럽니까? 기상모솔이라고 그러죠. 눈서리조차도 맹렬해서 맹렬하고 기상모솔을 하니까 눈서리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병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거만해. 거만하고 자만심에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병화가 신금을 봤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갖고 내가 책임질게, 내가 다 할게. 근데 책임지긴 뭘 책임져? 책 하나도 못 지거든요. 이렇게 더군다나 두 개가 같이 들어왔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토 속에도 신금이 있기 때문에 또 안명합도 되죠. 그래서 원치 않은 비밀도 계속 만들어져. 근데 비밀이라는 게 비밀로 유지되면 되는데 비밀이 유지가 안 돼. 왜? 자기 자신 자체가 스피커잖아요. 병화잖아요. 그러니까 보완도 안 되겠죠. 그래서 자기 입으로 자기 비밀을 다 떠드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여자를 조심해야 된다. 여자를 조심해야 되는 달이 병일간이 이제 마지막 신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재물에 관련된 사건 사고, 또 여자에 대한 사건 사고, 남성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재성에 들어오는 거니까 뭔가 갖고 싶은 것들이 좀 많이 생기겠죠. 뭐 신상 빼기라든지 또 돈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뭐 하여튼 뭐 재물적인 어떤 욕망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해인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취할 수 있어요? 못 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으로 그쳐서 스트레스로 끝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너무 욕심을 많이 안 내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화인데요. 정화일간은 신금이 들어오면 정말 이제 먹을 거 투성이죠. 그래서 정화일간은요, 큰 욕심만 내지 않는다고 하면 뭔가 그래도 내가 취할 수 있는 목적 실현이 어느 정도는 될 수 있다. 취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목적 실현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특히 또 축토 속에도 충분하게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건강적으로는 좀 나빠질 수 있는 게 정화입니다. 왜냐하면 축토 속에는 이 기토가 들어있고 개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 개수 자체를, 정화 자체를 화소화해, 화를 약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화 옆에 뭐 밑에나 근이 있거나 뿌리가 있거나 벽갑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다 먹을 수 있는 큰 재물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 정화는 그래서 신축월에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정미일주는 다릅니다. 정미는 이게 간지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하려면 너무 길기 때문에 일일이 할 수는 없지만, 정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심해야 되는 게 미토, 같은 축토, 술토, 유금, 이런 간지들은 다 조심하라고, 뭘 깔고 있든지 기본적으로 이 간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내년 1월 달에 다 조심해야 됩니다. 신축월에. 예,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 다음에 이제 무토인데, 무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관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때 이제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분쟁도 많이 생기고 회사도 많이 그만두고 이제 그런 운이 들어오는데, 무토가 이 신금을 보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평소에 참았던 얘기들이 튀어나와요. 주로 어떤 사람들한테, 윗사람들, 뭐 또 자기 배우자,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부부싸움이나 회사 내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집에서는 가출을 하거나 출가를 하거나 별거를 하거나, 또 회사에서는 이제 때려치고 나와서 뭐 다른 걸 하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무토가 신금을 보는 건 뭐 그다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이 무토 자체는 이제 보통 목을 키우거나 철광석을 캐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무토 속에서 신금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에 맞지 않는 그 논리예요. 그래서 우리 무토일간들은 이 신축년 신축월에 회사 그만두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꾹 참고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무사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무술일주들이 아주 문제죠. 예, 술토. 그래서 말 잘못하면 이 경우에는 감옥도 갈 수 있어요. 관제구설도 같이 들어오니까 무술은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토를 볼까요? 예, 기토는 이제 토생금이 돼서 금기가 더 강화되죠. 살이 더 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토 일간을 가지신 분들은 특히 이제 밑으로 기미일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 위험한 한 해라고 볼 수 있죠. 충미충이 일어나서 스스로 무덤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라든지 뭐 멀리 여행 가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금지해야 되는데, 기토 자체가 이 신금을 차라리 매금을 시켜버리는 괜찮거든요. 근데 매금을 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을 중중하게 더 강하게 만들면 그만큼 위협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나를 억압하는 것들이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토 옆에 뭐 이렇게 을목이라도 있다. 그러면 더 심하겠죠. 예, 그래서 우리 그 기일간들도 신축월을 좀 조심해야 된다. 특히 이제 요렇게 밑에 지지에서 미토, 축토, 술토, 유금을 깔고 있는 사주들은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하나 더 첨가하면 이제 5화 정도 더 들어가겠는데, 원진 기운이 되니까,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금인데, 경금. 경금이 겁재를 만났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나 재물이나 뭐 여자든 하여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 이제 관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관이 있으면 어느 정도 지켜지겠지만 관이 없을 때는
그냥 바로 뺏겨버리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금이 금을 만났을 때, 또 양금이 은금을 만났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파괴 현상이 일어나요. 파괴. 그러니까 파괴됩니다. 뭐가 파괴되냐?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파괴돼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무너지는 운이에요. 스스로도 무너지는 운. 금이 금을 만났을 때.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지지에서 요런 일주들을 깔고 있다고 하면 자기 일주를 비롯해서 월지도 포함하고, 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지에도 이런 간지들이 있다 그러면 경도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마지막 해가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경술일주 같은 경우, 경술일주 같은 경우에도 잘못하면 어떤 새로운 경쟁자들에 의해서 관제구설이 발생할 수 있겠죠. 형살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특히 낯선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서쪽에서 오는 사람을 조심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쪽에서는 별 볼 일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신이 드디어 이제 3개가 됐네요. 이렇게. 신이 나란히 3개가 됐습니다. 거의 뭐 최악이라고 볼 수 있죠. 뭐 종격으로 흐르지 않는 이상은 최악의 어떤 구성이라. 그래서 만약에 이 안에도 또 신금이 또 들어있으니까, 만약에 신축일주다. 신축일주면 3개가 금이 되는 거죠. 금이 돼서 요 신축일주나 또 신미일주나 신유일주들은 1월 달에는 웬만하면 뭐 크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집에서 공부하시면서, 사주 공부하시면서 제 유튜브 보시거나 제 책 읽으면서 보내시면 무사히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뭐 당연히 멀리 가는 거,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일들을 시작하는 거, 확장하는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안 됩니다. 신금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임수가 있는데, 임수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금수상간 희경간이 되니까 일단은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힘이 약했을 때, 즉 임수가 주체로 작용하고자 할 때는 신금은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연월에서 이렇게 2개가 도와주기 때문에 확실하게 밀어줍니다. 확실하게 밀어주는데, 만약에 수 기운이 많은 상태에서 이게 또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제방이 무너지니까. 그렇지만 임수일간이 만약에 신약하다, 내가 약하다 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금은 이렇게 들어와서. 그래서 인성이 들어왔다는 것은 나한테 우호적인 어떤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거고, 내가 정당성을 확보하거나 어떤 자격을 취득하거나 또는 어떤 과정이나 절차를 거쳐서 인정을 받는 그런 어떤 좋은 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문서운도 되기 때문에 또 이럴 때는 뭐 등기를 한다든지 부동산을 취득한다든지 그렇게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개수를 보겠습니다. 개수 같은 경우에도 임수보다는 뭐 더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개수 자체도 기본적으로 금생수가 되기 때문에 개수가 주체로 작용할 경우, 자기가 주체로 작용한다는 것은 이제 목이 있다는 거죠. 사주에 목이 있을 경우에, 그 경우에는 이제 금생수가 되니까 좋겠죠. 더 많은 풍부한 수량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개수가 본비로서 단비로서 목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목이 있지 않고 무토가 있다 그러면 조금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는지에 따라서 개수는 좀 바뀔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개미라든지 개축이라든지 개유라든지 뭐 이런 일주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 이제 이별수 같은 게 들어올 수 있어서 그동안 뭐 사귀었던 연인이나 뭐 남자친구나 이런 사람들하고도 결별할 수 있는 운이 이렇게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우리 그 월운을 알아봤는데요. 항상 그 마지막까지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에 가장 세게 들어옵니다. 흉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방심하시면 안 되고, 최소한 2월 3일까지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그 다음에 2월 달에도 사실 여기 기간에는 그 1월에 기운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신축령의 그 축월의 기운이 남아 있기 때문에 최소한 안심을 하기 위해서는 2월 한 중순 정도, 2월 한 10일 이후가 돼야지 그래도 좀 마음이 이민으로 제대로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오늘 주위에서 보셔야 되는 일간은 을목이다. 을목. 을목이 내가 만약에 이제 을목을 깔았는데 요런 간지들을 갖고 있다 하면, 요런 간지들이 지지에 있다, 포진에 있다 그러면 정말 조심, 또 조심해야 됩니다. 예. 차 색깔, 옷 색깔도 다 맞춰서 입고 깔맞춤으로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로서 이렇게 지난 1년 동안 월운을 1월 달부터 1월 달까지 12개월을 쭉 해 왔는데요. 내년에도 뭐 더 좋은 컨텐츠로 계속 이어서 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메리 크리스마스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동짓날이니까 팥죽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지연이었습니다.